예, 미국 대선 개표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국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상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간단히 한번 이 질문을 회장님께 먼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에 가장 먼저 우려했던 게 뭐냐면 혹시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했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대선 불복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와 지금 오늘 당일 현장 투표를 하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당일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이 네. 점점 경합주에서 시간이 가면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할 거다. 예.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개표 기한이 각각 주별로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합주 중에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고 있고요. 도착분해해서 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갑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혹시나 의도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투표함이 소실된다라든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논란이 있으면은 상당 부분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 근데 초기 개표 과정에서 바이든이 예상대로 상당 부분 앞서 나간다면 예. 우려했던 트럼프 후보가 조기 승리 선언을 한들 그게 예.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현재까지는 좀 팽팽한 균형이 계속되고 있기 예. 때문에 좀 그런 불복이나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수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 계속해서 개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국내 정책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 국내 정책도 다양하게 이제 있을 텐데요. 예. 지금 가장 저는 큰 앞으로의 미국의 과제는 이 분열된 예.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또 사회적 이제 격차로 예. 이렇게 분열된 사회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는 예. 그 과제가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자기 방식대로 이제 분열도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겠지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런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재통합해서 과거로 이제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는 이 트럼프 4년 집권으로 미국 사회가 너무나 골이 깊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이걸 수습한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시간도 걸릴 것이고 예. 어려운 과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께서는 국내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 그러니까 부분. 고용을 극대화하겠다, 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양 후보의 생각인데요.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감세, 보호무역주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미국 우선주의, 실리주의를 통해서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바이든 후보는 같은 실리더라도 동맹을 고려하고 예. 그다음에 부자 증세를 통해 가지고 성장 동력을 갖고 친환경 산업이라든가 여타 무슨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뭔가 경기 회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키는 키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키인데 그거를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만약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예. 좀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외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큰 노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한 분은 통합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분은 경제 정책면 이 부분들이
가장 미국 국내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안으로서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19 2차 확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아주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2월 달 이때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코로나19를 상당히 좀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할 때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상태에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상당히 강력한 경제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상당히 그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제 정책의 제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그 2차 팬데믹을 그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코로나 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후보하고는 뭐 굉장히 예,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났고, 뭐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그 유세 상황이 이제 뭐 이 TV나 뭐 이런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바이든 지지고 바이든 후보 자체도 유세 내내 그 마스크를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공격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나 방치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대확산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아마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를 굉장히 좀 중시할 거고, 예. 이제 무슨 치료제 개발이나 뭐 이제 백신 개발 같은 거는 뭐 트럼프도 뭐 곧 나온다 지금 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잘 돼 나가도록 해야 되고, 예. 또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아마 그 큰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유럽에서도 지금 2차 지금 그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데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예. 하는 것도 뭐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되면 누가 먼저 이걸 어느 나라가 먼저 가져가느냐 하는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차이도 많이 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는 2차 팬데믹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에 따라서 상당히 좀 대처 방안이 다르고 할 텐데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물론 이제 어느 후보가 되냐에 따라 좀 차별화는 되는데요. 예.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취임일이 1월 20일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한 3, 4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한 3개월이라 되나요? 예, 그 그렇죠.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한테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이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락다운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 진짜 그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전당대회도 온라인으로 한 셈이고, 그다음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하고 차별화된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은 좀 더 강화된 형태의 락다운이 나올 것이다. 근데 미국이 연방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 전역이 똑같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 상장회사들의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바뀔 때에 이 전임자가 갈 때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을 빅베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나 이 2차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굉장히 강한 경제 통제를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겁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회 선거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선거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보니까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한 당이 모두 다 지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또 대통령이 공화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원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세 개 모두 다를 지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그 미국의 정치적인 구도가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말씀하시다시피 뭐 대개는 그 미국의 정치 상황이 그 대통령과 이제 어떤 뭐 이 여야당이 이제 이 어긋나는 경우가 뭐 대부분 많았는데, 예. 지금 이번에 그 예측으로는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아마 민주당이 대통령 그다음에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할 것이다. 예. 이것은 그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에 이 힘이 실릴 것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예, 예. 그 추구하는 정책을 앞으로 실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동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가 되면은 큰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겠죠. 봅니다만은, 예. 대개 그 상원도 지금 민주당이 한 2, 3석, 그렇게 되면 52, 3석으로 되고, 예. 공화당이 아니 47, 8석이 되겠죠. 그리고 예. 하원은 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기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90% 이상 계속 민주당이 가져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상하원과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분포가 예. 미국의 정책을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엇갈릴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되고, 예. 또 대통령이 원하지만 그 정책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제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그런 여파 같은 것이 아마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똑같이 만약에 이제 갈리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아무튼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블루 웨이브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 상원 의원 선거 35개, 주지사 12개, 각종 주의회 선거, 제가 전에 이제 있을 때 보니까 그 투표 용지가 무진장 길더라고요. 예, 예, 한 예. 54개 정도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15분, 20분이 걸리는데, 아무튼 상원 의원선 35개 중에 지금 23대 10입니다. 공화당이 그 지배하고 있는 선거구가 23개, 민주당이 12개인데 이게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상원의원 선거는 3분의 1씩 6년 임기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데 3분의 1씩 이번에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 선거마저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미국 정치에 좋은 결과만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경제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라든가 예. 주식시장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좀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서 이 블루 웨이브의 가능성이 이번에 어느 때보다 크다. 근데 그것이 과연 미국에 이로움을 줄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미국 자본주의, 미국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관성이 그게 충분히 교정할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서부터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께 먼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국제관계 했을 때 가장 큰 그 부분들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워낙 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과연 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거나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앞으로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트럼프 후보든 바이든 후보든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견제하는 전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 단 방법론이 다를 것이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일방주의적인 행동이 더 나올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보다 미국 우선주의, 실리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그런 방면이 강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 연합하는 연대를 맺을 것이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기본적인 미국의 이유는 세계 패권 전략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런 가치에 진영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함께 갈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그야말로 G2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이냐.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봤을 때 민주주의적인 가치 구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고 자본주의도 미국이 시장 자본주의라면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예. 이런 가치 구현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홍콩 민주화 운동을 강제적으로 탄압한다라든가 여타 일련의 행동 속에서 미국이 이제는 그 중국을 파트너로 바라보기 힘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이 우려하는 점들은 그런 그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예. 근데 그게 진정한 공정한 경쟁이었으면 미국이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텐데 과학기술 정보를 탈취하고 뭔가 그 과정상에 있어서 부도덕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같은 일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가치 진영화 속에서 같은 진영 내의 네트워크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쿼드 문제라든가 G10이라든가 즉 반중국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진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어느 후보가 되든 내년까지는 조금 그러한 갈등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적에는 그런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파국으로 가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뭐 우리 이 교수님이 아주 뭐 종합적으로 예. 좋은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그게 현실인 것 같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트럼프는 하나의 그 뭐 중국을 좀 그 사악한 나라로 보고 예. 이런 그런 그 뭐 영어로 얘기해서 이불화 이제 이런 그 하나의 레토릭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위주로 독자적으로 하여튼 중국을 좀 몰아붙이겠다. 그거는 또 그 지금 이 모든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좀 악화가 되는 데는 트럼프도 있지만은 다른 쪽에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시진핑이 이제 그 중국 내 권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장기 집권의 어떤 그런 그 꿈을 내비치면서 그러려면 이제 미국하고 맞서는데 중국이 밀리지 않는다. 예. 이런 점을 그 중국 그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그걸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 더 그게 고조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이제 이 남진하에 또 넘어선 인도양까지 이 확산을 시켜서 그 어떤 군사적인 그런 그 세계 전략상에 있어서도 미국과 지지 않겠다, 맞서겠다 이제 이런 걸 내비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이 고조가 되는데 예. 우리 뭐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뭐 중국의 그런 거를 미국이 방치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 세계 전략상. 근데 이제 특히 뭐 가치 문제도 있고 또 그 경제 이제 그 무역의 문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못하면은 이 제조업이라든가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하에 모든 세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우려를 뭐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에 그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아무래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예. 우리가 중국의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국제적으로 같이 좀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좀 자세를 보일 것이고 트럼프는 아마 계속 중국을 그냥 몰아붙이는 직진으로. 예. 그런 걸 밀고 갈 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비중이 예.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를 그냥 갈등 구조로만 가가지고는 전 세계 어떤 경제나 번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 가면서 예. 이제 아마 좀 수위 조절을 서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관점을 바꿔가지고 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과연 그 이 미중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상대 또 파트너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쪽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중국으로서는 이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데 중국도 상당히 그 아주 지금 관심을 크게 가지고 미국 예. 대선의 추이를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지금 그 중국 정부로서는 뭐 미국의 대선 진행은 되지만은 예. 이것이 뭐 우리한테 크게 그 영향을 미치거나 예. 좌지우지 못한다 하는 그런 그 국내적인 그 대주민 홍보를 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그 중국의 TV를 좀 보니까 중국 그 주민들한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뭐 그건 저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거 뭐 우리하고 큰 직접적인 예. 연관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도 중국으로서는 이제 좀 지금 여러 가지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또 그다음에 중국에 와 있던 그 지금 서방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우리 한국도 이런 투자들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가 주름살이 잡히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뭐 그 강한 자세를 보이지만은 좀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그 경제적인 주름살이 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뭐 타협할 그런 그 하나의 탈출구도 많이 지금 모색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닥치는 것보다도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 그 뭐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강하게 가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협상이나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는 그 노력을 중국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글쎄 이 뭐 둘 다가 굉장히 큰 경제이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히게 되면 물론 뭐 어떤 시점에 승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둘 다의 출혈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타협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계속 그 제가 그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북미 관련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큰 이벤트를 3번이나 그것도 이제 그 직접 만남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생각 자체가 그러면 과연 혹시 바이든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전망들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두 후보가 차별화가 된 부분이 대북 인식 문제였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고 당장이라도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넌지시 암시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은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예.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그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예,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바이든 후보는 이미 TV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불량배라고도 그러고요. 선 비핵화 조처가 있어야지만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바이든이 된다면 일단 사실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은 그렇죠. 예. 예, 예. 정책을 예, 가다듬기도 해야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면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뭐 북미 정상회담은커녕 실질적으로 북미 예. 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갖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예. 예. 물론 이제 어느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수잔 라이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그 타임 테이블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내년 여름 이후로는 대선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현안으로서 기정사실화시키고 다뤄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은 두 정부의 그러니까 그 트럼프 후보든 바이든 후보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에 오바마 행정부가 갖고 있었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우리가 가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스탠스에서는 이번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오바마 행정부하고는 차별화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의 북한의 핵 능력과 예. 지금의 북한의 핵 능력은 차이가 있기 차이가 때문에.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똑같이 수석님께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북한을 다루는 문제 또 예. 특히 그 북핵 문제 뭐 이런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난 4년 동안에 뭐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만나기는 3번 만났죠. 이제 예, 그 그렇죠. 회담다운 회담은 이제 2번 했고 그래서 과연 그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느냐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대선 이슈로도 이제 좀 제기가 됐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저는 기여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예. 오히려 혼란을 좀 조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헛된 기대감을 북한한테 주었고 예.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인 그 북한의 뭐 이 핵무장이 뭐 그 감축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저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 좀 뭐 진전을 봤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예. 그냥 겉으로만 이제 요란한 그런 예. 뭐 잔치가 이벤트를 이제 크게 벌리는. 이벤트만 그 사진만 그렇게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을 때 바이든이 되면은 이제 이게 뭐 반대로 갈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톱다운식 그 해결 방식을 모색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된 것은 없었고 예. 근데 과연 그런 방식은 바이든 그 정부 하에서는 아마 통하지 않을 거로 저는 뭐 거의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도권을 미국의 그 실질적인 협상을 주도할 관료들한테 이제 예. 갈 겁니다. 주도권이. 그건 뭐 백악관의 그 안보 담당관이 이제 누가 되느냐, 국무장관이 누구 되느냐 이제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한반도 문제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예. 그 실무 협상을 통해서 어떤 그 북한을 좀 압박을 할 때는 압박을 하고 또 뭐 결과물을 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실질적인 진전이 돼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한반도 정책 이런 걸 좀 기대해 보는데 뭐 지금 우리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다시 그 바이든 진영의 그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제 꾸려져야 되겠고 또 그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정책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 좀 걸릴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가 좀 장기간 또 정체될 수가 있는데 저는 예.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 그렇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되면은 이 김정은 대통령과의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유대 관계 여기에 기대를 잔뜩 걸고 있고 예. 또 조심도 하고 했는데 예.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는
뭐 자기들의 존재감을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일은 안 벌이겠지만은 국제적인 도발, 미국의 그 어떤 의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좀 동요를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탑다운 방식의 현재의 그 기존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바텀업식으로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한국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이 그래도 꽤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보면 그 국방비 관련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상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남북 간에 직접 교류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미국의 이 입장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전이 못 되고 이랬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이런 그 한국과 그 미국 사이의 여러 그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바이든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되면은 예. 뭐 본인이 이 지난 70년간의 그 한미 동맹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고 예. 또 이 동북아 지역 한반도의 그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참 그 서로가 중요시해야 할 그런 가치였다. 이제 그런 거를 뭐 서슴없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예.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더 기대가 저는 클 수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제일 그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이 방위비 협상 문제. 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너무나 이거를 그냥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예, 예. 요구를 했기 했겠죠. 때문에 예. 지금 실무 협상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또 뭐 대선 때문에 지금 정체가 됐는데 예. 그런 문제도 좀 그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그 방위비의 어떤 갈등 문제가 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한 미군의 어떤 그 감축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바이든의 요구나 뭐 그런 그 협상 방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그러한 그 주한 미군의 뭐 주둔 문제나 방위비 문제 또 뭐 그 한미 통상 뭐 이런 문제도 잘 그 실무 협상으로 잘 좀 정리가 돼 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외교안보 파트하고 경제 통상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전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자주의, 협상주의적인 틀로 얘기할 수 있고요.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점이 다자주의, 규범주의 쪽에 찍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TPP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CPTPP 일본이 지금 주도적으로 발효를 시켰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거기 재가입을 상정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 여러 가지 양자주의, 협상주의 틀 속에서 압박을 많이 가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가 좀 더 편한 상대냐? 다자주의, 규범주의 틀이라는 게 결국은 동맹을 통해서 동맹과 함께 그 규범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는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더 이상 자유무역이나 안보우상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이제는 공짜로 지급하지 않겠다. 예. 뭔가에 너희들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방식과 그 수준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만약 바이든이 집권한 다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바이든 후보 쪽이 우리에게는 좀 편한 면이 있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결국 관성에 따라서 전통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예.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한반도 주변 상황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그러한 정책 파트너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전통적인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상황에 있어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본다면 구냉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과거에 얘기했던 서던 트라이앵글 혹은 지금의 인도 퍼시픽 전략에 한다면은 바이든 후보 쪽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좀 더 안정감을 예. 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대선 결과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상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셨습니다.